투맨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연기금, 단어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죠. 자, 오늘 최영동 멘토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참, 저희가 이제 오프닝 자체는 굉장히 좀 밝은, 긍정적인 내용들로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이 증시를 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오르무중, 좀 오락가락하는 장세가 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일자, 코스닥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먼저. 네. 일단은 통상적으로 시황적인 얘기들을 해드릴 때 코스피부터 얘기를 해드리는 게 기본적인 멘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와 오늘자의 움직임들, 그러니까 새로운 주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 정도가 나왔고요. 마이너스 0.8% 나왔고, 오늘자에 그러한 이제 하락세들이 1%대까지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기염을 좀 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이제 박스권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순환매 장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엇박자를 타게 되면 상당히 좀 크게 손실을 볼 수 있는 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어찌 보면은 게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화장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윗방에서의 차익성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근데 오늘자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컴투스 게임비 같은 경우는 상한가 정도 부분까지 좀 진행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 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좀 장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자의 1%대의 상승 흐름들을 좀 눈여겨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 외인들 362억이죠. 362억 원의 순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의 움직임들, 종목별의 수급 현황들을 좀 보게 되면은 기존에 상승했었던 종목군들의 편중돼가지고 매수되는 흐름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인 상승 흐름들로 이어졌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중국과 관련된 상당히 중국 모멘텀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에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슬림화되는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되면 일단은 오늘자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일선을 일단은 간당간당하게 지켜내는 모습들입니다. 전일 밤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21선 자체를 하회하면서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나라 장세 같은 경우는 1.16%의 상승 흐름들. 과연 이게 오늘 밤의 나스닥과 다우지수 FOMC 결과에 따라서 FOMC 회의의 진행 과정에 따라서 과연 우리나라 증시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001로 넘어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죠. 종합주가지수입니다. 2040가 2050포인트. 일단은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제자 2039, 2038포인트 선에서의 움직임들 상당히 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장의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 0.35%의 상승 흐름들 보여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심리적 지지 라인이겠죠. 204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고 되면 박스권 장세의 연장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군들이 어떻게 2040포인트까지 올라왔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자의 상승 흐름들이 과연 내일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된다. 그리고 앞서서도 계속 제가 엇박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엇박자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단어에 대해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장세가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 주 자체는 국내 이슈보다는 오히려 해외 쪽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의 변동성들을 상당히 크게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그렇다고 되면 오늘 밤서부터 시작되는 FOMC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요일자에 있을 스코틀랜드의 이제 독립투표와 관련된 내용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겠죠. 19일입니다. 오늘자 우리나라 요번 주에 금요일이라고 할 수 있는 알리바바의 또 상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한번 좀 체크하신다고 하게 되면 요번 주 전체적인 전략들은 일단은 좀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장세가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글로벌적인 부분에 있어서 앞서서 최영동 멘토가 상당히 잘 분석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오리무중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수급적인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서 시청자분들의 그런 궁금증을 좀 더 해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제가 연기금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기금. 오늘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가운데서도 연기금이 매수를 해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시장 자체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만큼 남자 주인공, 외국인, 여자 주인공, 지금 연기금, 그 말이 딱 맞아 들어가고 있죠.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수급이라는 부분이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수급적인 포인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매도를 크게 나왔다, 그죠? 외국인의 매도세가 크게 나왔고, 연기금은 갑자기 어제 크게 또 매도를 한번 했었습니다. 계속적인 순매수를 구조를 유지를 했었는데 비해 어제 갑자기 또다시 매도세를 보였다는 거죠. 왜 고점에서 샀는데 왜 저점에서 팔았을까? 자, 어제 그리고 오늘 두 가지 주체 자체가 손이 갑자기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시장은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수급 주체만으로 확인을 했을 때 지금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 미국계 자금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유럽 쪽의 이슈가 계속적으로 불고 있죠. 유럽계 자금 자체가 들어올 준비를 마쳤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시 저는 시장이 좀 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다분하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개별주 장세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은 항상 상승할 때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움직일까요? 아니면 달려가는 종목군들이 더욱더 달려갈까요? 자, 후자죠. 바로 달려가는 종목군들이 더욱더 달려가는 게 바로 상승장입니다. 시장의 모습은 이미 바닥권을 찍고 난 다음에 상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꼬리를 트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낙폭과대 종목군들 제한적인 반등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진짜 주인공은 바로 달려가고 있던 종목군들이 한 번 더 달려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 한 가지. 바로 연기금이 여자 주인공, 바로 주인공급이기 때문에 지금은 개별주 중에서도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좀 더 있는 부분, 그리고 정책 방향과 유사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시면 꼭 수익의 보탬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핫 키워드로 어떤 종목군들이 크게 오늘 시장을 들였다 놨다 했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요, 포스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강주 요즘 다 좋죠. 철강주 안 좋은 종목 없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철강주들이 어찌 보면은 코스피 증시의 하방을 좀 단단하게 지켜주는 그런 이제 업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중에서도 가장 탑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포스코 오늘자 마이너스 1.96 정도 빠졌지만 뭐 전체적인 추세에 대한 움직임들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라는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한 이유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좀 뜯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포스코를 보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핫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일단은 포스코 건설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특수광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나왔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근 3년, 2년 정도의 하락세를 좀 겪었다라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문어발식 확장이 가장 큰 요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업황의 부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결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빠르게 포스코 특수광이라든지 포스코 건설에 대한 지분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지분 구조 개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재무 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의 참가자들이 좀 특징적으로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 자체 내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업황에 대한 개선 속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긴 하지만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된다거나 아니면 중국 쪽에 대한 수요 그리고 유럽 쪽에 대한 통화 정책이 좀 더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철강 업종 기본적인 철강 업종에 대한 수요 자체라든지 업황에 대한 개선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는 기대감들이 주가에 투영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주봉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주가 자체가 40만 원대의 주가가 현재까지 30만 원대도 한번 이탈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준 적이 있었고요. 일봉상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일단은 올 초입니다. 2분기 6월달과 7월달에 기점을 해가지고 단기적인 쌍바닥 형성 이후에 이러한 이제 추세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차피 대형주라는 부분들이 직선으로 움직이는 성격들은 없고요. 어찌 보면은 이러한 이제 성격 추세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현재 구간에서 죽었다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가운데 가격 중심 라인이겠죠. 중심 가격들을 제대로 잡으셔가지고 트레이딩에 좀 임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승 추세 내에서의 트레이딩 자체는 굉장히 좀 우호적이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포스코 저번 주 주인공이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포스코 지금은 제가 이제 이익실현을 했습니다. 이익실현을 했던 종목군이고,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 노출된 자료만 우리가 한번 본다면 일단 호주와 같이 철광석에 대한 개발, 광산 개발을 한다는 뉴스가 최근 뉴스였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유추를 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울경제 TV를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동차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을 하는 도중에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 보면 어때요? 요즘 강판에 대한 점유율 자체가 올라가고 있죠. 강판에 대한 함유량이 더욱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강판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그럼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강판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기업이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수출적인 부분이 더욱더 많이 작용하지 않겠나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지금 일단은 주가 자체 박스권을 돌파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회사 가치가 아니라 달라지는 가치 자체가 있기 때문에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다고 우리가 먼저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 한번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 자, 여기에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자, 여기 손이 바뀌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손이 바뀌고 난 다음에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하단 권역에서 이렇게 매도세가 또 다시 한 번 더 나타나죠. 자, 지금까지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기관이죠. 기관이 그다음부터는 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외국인이 사면서 지금 주가 자체는 올라왔었고, 그래서 저는 이익 실현에 대한 관점을 제시를 해드렸던 거고, 다시 한 번 더 하단 가격대를 한번 잡아본다면, 자, 요 가격대가 다시 한번 지지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지금, 수급의 공백이 한번 생겼던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 바로 다시 한 번 더 33만원대의 작은 박스권 하단이 연출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조금 인식을 하고 그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철강 사이클 자체는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사이클입니다. 업황 사이클 자체 우리가 3년, 4년의 주기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많이 하죠.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올라왔습니다.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다분하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 그 중에서 가장 핫한 종목은 바로 포스코 철강업종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은요, 삼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삼진, 좋은 뜻은 아니죠. 하지만 이 기업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삼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시중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그렇게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종목이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과거의 흐름들을 봤을 때 작년 말에 상당히 조금 급등했었던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올라갔는지는 일단은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러한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게 아무래도 작년도의 과거의 히스토리 자체를 다시 한번 답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삼진 같은 경우는 주력 제품은요, 삼성전자, 삼성TV에 납품이 되고 있는 리모컨 제조 업체입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인 전방 업체에 대한 움직임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TV 판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동사가 생산해내고 있는 리모컨의 생산 제품에 대한 매출액 자체는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찌됐든지 삼진 같은 경우는 나홀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은 상당히 적다라는 거.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단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장점 자체는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의 탑픽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1등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첫 번째 밴드 회사로서의 매출이 안정적이겠죠. 그러니까 재무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고무적인 내용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보율 자체가 1500%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현금 잔고가 많이 있는 기업이고요. 현재 보여주고 있는 PBR 자체도 1배 정도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아니면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 그와 더불어서 어느 정도 매출액이라든지 성장성만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상당 부분 시장에서 뚜렷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저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자입니다. 오늘자 6.64%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7,870원의 종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차트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형광펜으로 보이시는 이런 박스권을 좀 그려놨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을 하실 때요. 박스권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짧은 박스권이거든요. 6,500원, 7,000원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 몇 달입니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최근 들어서 거래량을 동반한 돌파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돌파 흐름들 자체도 직전 고점 자체를 강하게 돌파한 흐름들을 나와줬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찌 보면은 하반기에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 그와 더불어서 삼진이 별도로 B2C로 진행되고 있는 온수매트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작용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기술적으로 보신다고 하게 되면 이평상에서의 정별 구간들 상당히 만족스럽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재무적인 부분들이 일단은 뭐 성장을 보여주기 이전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종목은 마찬가지로 우회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현 시간부터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대표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 바로 삼성전자의 리모컨을 만드는 업체로 유명했죠. 하지만 그게 바로 주력이었다면 현재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바로 사물 인터넷 관련이라는 거겠죠. 자, 리모컨을 생산을 해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물 인터넷에 대한 부분, 스마트 홈 시스템에 대해서 가장 주력 포트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로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바로 사업의 다변화를 통해서 신제품 자체를 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온수 매트를 출시함으로써 지금 2분기까지의 실적 자체는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번에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그런 모습 봤을 때 겨울에는 좀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 가격대는 얼마로 잡으셔야 될까요? 자, 그러면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단의 차트 권역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이 기준 가격 6,800원대 기준해서요. 이 가격대 하단에서는 어때요?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주가가 내려갔는데도 비해 지금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싼 가격에는 팔지 않겠다라는 심리 자체가 그대로 녹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세력주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꼬리를 틀면서 각을 이렇게 올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차적인 저항 밴드 자체는요, 상단에 있는 가격대 8,600원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일도 크게 한 번 더 오를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대신 8,600원 자체를 크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실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급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일봉 한번 같이 볼게요. 일봉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눈에 띕니다. 자, 여기.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더 수급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이 부분에서 하락할 때 이 외국인들이 들어온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시 시장을 올리는데 하단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또다시 들어오는 모습이죠. 잠재되어 있던 부분 자체, 바로 주포 자체는 개인들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매수로 보이고 있는 것은 지금은 외국인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미 외국인들에 의해서 비중 자체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쉽게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이 종목군 개인들을 좀 더 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좀 더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고점에서 만약에 개인들의 매도세가 크게 나타난다, 그럼 그때는 과감하게 빠져놓으시다. 얼마 가격대요? 8,600원대 플러스권으로 우리가 꼭 이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자, 아모텍. 아모텍 오늘 크게 갔죠. 아모텍. 아모텍 오늘 크게 움직였습니다. 아모텍. 한번 아모텍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닥 증시가 1% 상승을 일으킨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휴대폰 부품주들의 상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도 일단은 뭐 아모텍이 가장 좀 눈에 띄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아이폰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갤럭시 시리즈를 새로운 제품들을 출시를 하겠다라는 서로 이제 런칭 쇼를 하면서 굉장히 좀 경쟁 관계가 상당히 좀 크게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자에 아모텍이 이러한 상한가를 보여줬던 가장 큰 주된 이유는요. 그동안의 아이폰, 안드로이드 진영 같은 경우는 이미 NFC라는 근거리 무선 통신과 관련된 안테나 이런 서비스들의 기술력이 이제 이미 검증이 돼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일단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를 통해 가지고 NFC 기능을 새롭게 탑재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이 아모텍이라는 이 회사가 그 기술을 아이폰 쪽에, 애플 쪽에 납품하는 부분들은 향후 점진적으로 이제 시장을 스마트폰 자체에 대한 선진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폰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NFC라는 기술을 채용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파급 효과는 상당히 좀 커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다른 종목군들이 7, 8% 뭐 상승 흐름들이 나오긴 했지만 상한가를 뭐 기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실적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년 대비 일단은 반토막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주가 자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2만 원대의 주가가 지금 10,000원 원대까지의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실적에 기인하는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과거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자의 휴대폰 부품주들, 특히 아이폰과 관련된 종목군들을 끌어올린 뉴스를 좀 보게 되면 일단은 역사상 최대 400만 대의 뭐 예약 판매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판매가 됐을 때 이 수요 자체가 커지는 상황들, 그와 더불어서 삼성전자라든지 기존의 안드로이드 폰, 고가폰뿐만 아니고 저가 라인까지 NFC 기능을 탑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모텍과 관련된 이러한 이제 NFC 기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의 주가 흐름들은 상당 부분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뛰어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직전, 그죠? 굉장히 좀 폭포수처럼 빠졌던 구간들을 단숨에 상승 흐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고점 라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장기 입형 자체도 오늘자의 거래량을 동반한 돌파 흐름들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들, 기세적인 움직임들은 상당히 조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과연 내일자의 움직임들까지 이 아모텍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여부로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NFC의 기능, 기존의 다른 하드웨어적인 움직임들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NFC 같은 경우는 새롭게 도입되는 그런 기술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이 추세 자체, 이 기세 자체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에 저는 배팅을 좀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뭐 매매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장중에 아니면은 일중상에 움직이는 진동폭 자체는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들을 염두에 뒀을 때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5,000원대까지의 상승 흐름들도 한번 좀 눈여겨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청동 멘토님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좀 대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텍 이렇게 크게 올랐던 거 바로 하단 권역에서 낙폭과 내려는 정확하게 사실입니다. 그럼 주가 자체는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바로 실적 자체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많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크게 올랐던 이유는요, 바로 아이폰 6의
지금은 어느 정도 납품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효과 자체가 기대감이 상당히 투영되어 있다는 거죠. 자, 주가 자체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서 조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점이 지금 여러 가지의 수급적인 부분에서 꼬임 현상이 나타났었고 지금은 주인이 없는 주가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주가 자체에 우리가 주봉상을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제가 꺼놨던 가격대 9,000원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자리 자체를 지지하지 못하고 한 번 더 이렇게 내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투매 자리였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자, 이 자리 9,000원대 자체를 지지하지 않고 다시 한번 더 보냈습니다. 그만큼 강력하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우리가 일봉상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강력한 상승세를 지금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상승세는 어김없는 사실이고, 다만 자, 이때 투매가 일어나는 과정이 벌어집니다. 투매가 일어나는 과정, 누가 매도하죠? 바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모습이었고 기관 움직임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상승을 할 때 어때요?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양매수는 따라서 매수를 해야 되는 포지션입니까? 아니죠. 매수를 따라서 하시면 안 되는 포지션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주가를 올릴 때 또다시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매수, 지금은 가격에 대한 주인이 없다, 그죠? 하지만 아직까지 힘은 남아있다. 거기에 대해서 단기적인 저항권 움직임에 저는 부딪힐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시각이고, 심리적인 부분인데요. 오늘 아침 일찍 10시 전에 잠기는 상한가 나타났습니다. 책에는 어떻게 적혀 있죠? 10시 전에 잠기는 상한가, 그만큼 강력한 상한가다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하지만 저는 역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인 부분을 이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조금 넘길 수 있는 차트. 그래서 내일 크게 갭상승이 뜰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 가격대 자체는 상단에 지금 청도 멘토님 말씀하셨던 가격대 15,000원까지도 물론 괜찮지만 그 하단 자리를 저는 좀 더 이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내일 어느 정도 마지막 불꽃이 크게 일어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저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본인들의 몫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종목들 우리가 한번 같이 봤고요. 이어서 멘토분들의 수익률은 어떨까?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6일 화요일 막상막하 투매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어제였죠. 이상로 멘토가 하나 마이크론 종목을 재편입 시도해 주셨는데요. 오늘장 하나 마이크론 종목이 편입에 성공하면서 2.26% 하락 마감으로 현재 0.4%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네요. 이번엔 최영동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TS 반도체가 오늘장 1.22%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2.2%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엔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노영성 멘토가 트루윈 종목을 시세 탄력 둔화로 내일장 매도 의견 주셨고요. 박종형 멘토가 어제 새롭게 편입 시도해 주셨던 GS 홈쇼핑은 오늘 장중 매수가 미도달로 편입 실패했습니다. 내일장 전략에 착오 없으시길 바랄게요.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먼저 2위는 정동훈 멘토의 한국전력이 15.5%로 2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3위는 금종훈 멘토의 오이솔루션이 11.5%로 한 단계 오른 모습입니다. 4위는 노영성 멘토의 대웅제약이 10.5%를, 5위는 나문우 멘토의 BS금융지주가 5.8%로 새롭게 순위권에 등극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조민규 멘토의 유니테스트가 64.1%로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조민규 멘토가 하루 만에 다시 1위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95.4%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정동훈 멘토가 94.1%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모습이네요. 3위는 박종현 멘토가 35.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매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가 금, 은메달을 모두 독식하고 있죠. 사마 네트워크스와 YB로드가 금메달, 은메달을 차지하고 있고요. 동메달에는 김증 멘토의 마이크로 컨택솔이 명예의 전당을 빛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매쇼 멘토들.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막상막한 순위 변동을 보여줄지 내일장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은 든든한 히든 카드가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보여드렸죠? 네. 오늘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전에 어떤 종목이 히든 카드였는지 AS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업무역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뒤에 포트폴리오 나가네요. 포트폴리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그러면 이익 실현, 종목군들이 많이 없어졌다, 그죠? 그 어떤 종목군들이 지금 이익 실현됐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업무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무역. 자, 거의 이거 많이 올랐죠. 거의 61,800원대. 제가 추천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43,000원이었죠. 2만원이 올랐습니다. 2만원이 올랐는데, 이익 실현을 하고 나니까 아쉽다, 그죠? 그래도. 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까? 혹시나 들고 계신 분들, 저를 믿고 들고 계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의료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자, 어떤 종목이 있었죠? LF라든지 맞죠? 패션 관련 종목군들이 지금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대장주는 누구죠? 바로 영업무역입니다. 그러니까 영업무역이 이대로 그냥 끝날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잠시 쉬어가는 과정이다. 쉬어가고 난 다음에 더욱더 크게 달릴 수 있습니다.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은 제가 추천했던 부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보이십니까? 추천했던 거였죠.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도 아니고죠. 여기죠. 네, 이것대입니다. 자, 추천하고 난 다음 옆으로 행보를 하고 난 다음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크게 올라가면서 62,000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가 있었던 이유는 바로 수급이 개선되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기간이 주포였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제가 알아차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만원이 올라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다음에 그러면 지지점은 어딜까? 바로 수급이 손바뀜이 이루어졌던 자리가 바로 지지점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죠. 자, 그 손바뀜이 이루어졌던 자리 또 어딜까요? 바로 이 자리죠. 자, 가격 밴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곧 바닥이 다가왔습니다. 자, 54,000원에서 55,000원 자리 우리가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상당히 좋은 자리다. 그래서 작은 박스권을 이룰 확률이 높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종목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 포스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는 3만원이 올랐습니다. 3만원을 올렸습니다. 자, 포스코 제가 33만원대 추천해드렸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의 추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크게 다시 한번 더 갭을 4번 띄우면서 쉬지 않고 올렸습니다. 자, 제가 손절가를 익절가에 대한 개념을 상당히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쉬어가는 과정 자체가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갭이라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올렸는 주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수급이 바뀌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죠. 하단에. 자, 이렇게. 자, 보이십니까? 자, 바로 기간의 순매수 자체를 보고 난 다음에 다시 기간의 매도세를 보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바닥권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요, 바로 눈속임 전략이죠. 그리고 주가 자체는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정확하게 지지를 하고 다시 올리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가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줘야 될까요? 외국인입니까? 아니죠. 지금 바로 기관이 다시 한번 더 강하게 들어와줘야 됩니다. 기관이 꾸준히 매도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갭을 이용해서 올렸다는 것은 이익 실현하기 위해서 올렸다고 보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올 때 그때는 다시 한번 우리는 적극적인 매수세를 임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기관처럼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로는 제가 요거는 이익 실현을 하고 또다시 매수를 했는데요.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공개방송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군 보유하고 계십시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제가 공개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공개방송 아침에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의 종목 추천 히든카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부터 볼게요. 첫 번째는 사업 인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원재료 가격 하락. 자, 세 번째는요, 차량용 코인 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바로 사업 인수라는 부분인데요. 10월 10일까지 마감이 됩니다. 인수를 마감을 하는데, 지금 시노펙스라는 회사에서 바로 친환경, 철광 포장재를 지금 거기에 대한 사업을 지금 인수를 했다는 거죠. 인수를 하면서 기업의 가치가 지금 바뀔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림 한번 같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환경 포장재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 우리가 이런 트럭 많이 보셨습니까? 고속도로에 가는 트럭 위에 놓여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포장재 자체를 만드는 사업을 이번에 인수를 했습니다. 자, 사업 이런 부분을 인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사업의 다변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사업이 다각화되었다.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 바뀐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원재료 가격 하락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와이어가 40% 차지하고 있고요. 마공강이 32%. 자, 사람 이름 같죠? 자, PC 강연, 선 PC 강봉 25.6%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지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어때요? 이름에서 보는 느낌이 어때요? 철강업종에 대한 강력한 느낌이 풍기죠? 자, 철강업종 맞고, 그러면 그 철강업종들이 요즘 어떻게 되죠? 바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얘기겠죠? 그 부분이 바로 두 번째 키워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차량용 코일입니다. 이 휠베이스 뒤에 보이십니까? 자, 지금 차량용 코일인데요. 알록달록한 색깔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차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 색깔이죠. 예,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농담삼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자동차 판매 시장이 확대될수록 이런 차량용 코일에 대한 부분은 어때요? 꾸준히 판매량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에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볼 수 있는 종목군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영흥철강이네요. 영흥철강. 네. 자, 영흥철강입니다. 영흥철강. 주가 추이도 좋고요. 지금 가격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한번 볼게요. 자, 주봉 한번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워서 같이 보시면. 많이 올랐다, 그죠? 추세를 지금 하단 자체를 지지하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우리가 추세 매매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상승 추세대 안에 놓여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옆으로 움직이는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가격대 상당히 좋은 가격대죠. 이 자리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요. 수급, 보시기 전에 수급은 내일 공개 방송에서 제가 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2,480원,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2,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2,300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흥철강, 이상로 멘토가 추천한 종목 꼭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로였습니다.
예,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히든카드 시간입니다. 자, 먼저 포트폴리오 AS부터 좀 하고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입니다. STS 반도체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한 14%의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다가 일단은 뭐 추세 하단까지 다시 한번 좀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60일선의 지지 여부들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거래량 자체도 감소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추세 속에서에 대한 움직임들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 종목 갖고 계시는 분들 소량의 수익이지만 소폭의 수익이지만 그대로 강력한 홀딩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삼성물산 말씀드렸죠. 삼성물산. 자, 최근에 코스피 증시의 움직임들 상당히 어떻습니까? 오락가락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초에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한 7% 정도의 상승 흐름들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좀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반기에 어떻습니까? 부동산 경기에 대한 활성화, 정책적인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끊임없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되는 기간 동안 상당히 좀 잘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홀딩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종목이에요. CJ ENM이죠. CJ ENM. 최근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악재가 어떤 악재죠?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죠? 예, 비체계적인 위협입니다. 일단은 CEO, 오너 리스크가 좀 작용이 되면서 장중에 6%대까지의 하락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1.18%의 상승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현재 이 CJ 그룹이 위기에 닥쳐 있는 상황에서 뭐 변화가 있었을까요? 전혀 변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너의 자리 자체는 이 CJ라는 기업 자체가 소위 얘기해서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요. 시스템 자체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한번 그 구조 자체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장기 이평선상에서의 지지라인 자체가 확인이 되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는 예, 강력한 홀딩으로서 하반기를 좀 맞이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적인 부분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예, 이러한 구간에서 과연 과거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쯤 되새겨볼 만한 대표적인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요. 예, 포트폴리오 AS는 마감을 하고요. 본격적으로 종목 추천 히든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예,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애플입니다. 자, 두 번째 대화면입니다. 자, 세 번째 실적입니다. 자, 키워드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가 나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애플과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어떤 종목일지 자세하게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대화면입니다. 대화면. 자, 아이폰 그동안에 굉장히 한 손에 들어올 수 있는 스마트폰을 고집을 했었습니다. 그게 잡스의 유언이었다고 하게 되면 이 새로운 애플의 CEO 팀 쿡이 그러한 정서를 깨는 흐름들을 보여줬죠. 5.5인치의 아이폰, 대화면의 아이폰을 드디어 출시를 했습니다. 참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제가 60평의 아파트를 살다가 40평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만큼 시장의 사용자들의 눈높이가 대화면에 맞춰졌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과거에 이러한 이제 작은 화면의 아이폰들은 상당히 좀 시장에서 좀 소외될 수 있는 그러한 트렌드가 잡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키워드 실적입니다. 실적. 자, 대화면이 제가 애플과 대화면이라는 키워드를 드렸어요. 자, 세 번째 실적입니다. 화면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회사가 적용시킬 수 있는 기술력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2014년도 2분기까지의 매출액 자체가 300억이었다라고 했을 때 2014년도서부터 지금서부터 예판 들어갔습니다. 예판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은 이 기존의 2분기, 3분기 동안에 어떻습니까? 생산품이 납품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렇다고 되면은 판매와 더불어서 3, 4분기죠. 3분기, 4분기서부터는 실질적으로 매출로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의 예측치도 마찬가지로 300억에서 600억, 그리고 연말에는 700억대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이제 실적 개선세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아바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텍. 아까 이제 아모텍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히든카드에서 나오기 전에. 예. 그렇다고 되면 아바텍하고 아모텍하고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아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아바텍 어떤 종목인가요? 자, 보시게 되면은 기존의 휴대폰 부품주들이 끊임없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바텍이라는 종목은 어떻습니까? 2014년도 9,000원대의 주가가 14,700원대까지 빠르게 회복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렇다고 되면은 이 기업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신제품 나왔습니다. 아이폰 6 플러스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실적 개선세 앞서 보여드렸죠? 예, 앞서 보여드렸죠? 그에 따른 실적 개선세가 하반기에는 상당히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 아이폰 6와 6 플러스가 시장에서 곽광을 받는다고 해서 일회성 요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 아바텍이라는 기업 자체가 디스플레이에 대한 어떻습니까? ITO, 코팅과 식각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IT, 디스플레이에 대한 화면 자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끊임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하반기에는 아이폰뿐만 아니고 아이패드에 대한 신제품이 개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애플 쪽에서의 맥이겠죠. 기본적인 이제 노트북과 퍼스널 컴퓨터에 대한 새로운 신제품까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동사가 가지고 있는 코팅 기술 자체에 접목될 수 있는 제품 자체는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바텍에 대한 주가 흐름들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상황들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떻습니까? 자, 보시게 되면은 꾸준하게 9,000원대에서 14,000원대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 상당히 좋았고요. 그와 더불어서 많이 올랐습니다. 조정폭에 대한 내용들이 7월과 8월달 이 2개월 기간 동안 상당히 좀 나왔던 부분들이 새롭게 아이폰 예판 시작과 더불어서 빠르게 이러한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강력하게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매수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내일자 그리고 오늘 밤 마찬가지겠죠. FOMC가 열리고 나서 과연 나스닥, 다우지수 어떻게 진행이 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더라고 되면 이 종목도 낮게 출발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전략들을 제시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종목 제가 말씀드렸죠. 세 가지 강력한 모멘텀들, 이런 모멘텀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자 밑골이 상당히 좀 달렸습니다. 윗골이 상당히 많이 달렸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내일 강력하게 시초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700원. 오늘 종가 부근이겠죠. 14,700원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 자체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 종목이 주봉이라든지 월봉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목표가를 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다라고 되면 현재 보여주고 있는 매출액의 성장률 자체는 주가에 투영이 되는 절반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7,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 자체는 13,000원 정도. 어떻습니까? 13,000원 정도면 13,000원 정도면 장기 입형 자체를 하향 이탈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소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손절가 13,000원 꼭 기억하시고 단기적인 목표가 17,000원 제시해드리면서 오늘의 히든카드 아바텍이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알찬 시간 되셨습니까? 이상로 멘토 그리고 최홍동 멘토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수익 내러 오세요.